We can do it. 수학은 멘토라. 학생은 공부가 전부다. 고등수학 하센 208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걸 찾아라고 했어요. 우선 차집합의 정의는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죠. 맞나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야. A 차집합 B를 내 제자들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 쓸 수 있나요? 그 다음 A 차집합 C 보이죠? 이 녀석도 바꿔 쓰세요.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A 교집합, C 여집합이잖아. 근데 그거의 컴플리먼트 다시 여집합이라고 했어요. 어떤 법칙? 뒤 파란색은 어떤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A 여집합의 합집합 C라고 쓸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다시 앞에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래? 이거 찬찬히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 보세요. A 교집합 B 여집합을 식으로 쓴다면 이 교집합 있죠? 이까지를 어떤 법칙? 분배 법칙으로 쓸 수 있을까요? 네. 다시 분배해버리면 어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 A 여집합. 다 따라왔지? 이 전체를 A 여집합에 분배한 거예요. 그 다음 A 교집합 B 여집합을 C의 분배 법칙을 아세요.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까지 따라오나요? 네. 이 둘의 연결고리는 뭐예요? 합집합. 합집합이죠. 맞아요. 그지? 앞에 중괄하면 잔잔하게 한번 보세요. 같은 연산자네 결합법칙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이랑 B 여집합의 교집합은? 그렇지. 공집합이죠. 네. 공집합이랑 B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맞죠? 네. 오케이. 앞쪽 중괄호는 공집합만 남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근데 그 두 번 안 쓸 겁니다. 이 공집합이랑 뒤에 녀석의 합집합은 뭐가 되지? 뒤에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쓴다면 요 답이 있으면 요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괜찮나? 네. 근데 조금 아마 이런 답도 있을 거예요. A 차집합 B 교집합 C를 쓰든지 또는 이 녀석 다시 한번 교환법칙 쓸 거야. A 교집합 C 교집합 B 여집합이라 쓸 수 있을까요? 이 녀석은 A 교집합 C 차집합 B라고 쓸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이 답을 쓰든지 이 답을 쓰든지 선택을 하셔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페이지 180쪽 연수문제 169번 교육적 기출문제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문제. fx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맞아요. 2차 함수가 구해져요. 구할 수 있긴 한데 이 문제는 구해서 풀까? 물론 구해서 푸는 거 원하시면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구하지 않고 푸는 게 출제 의도입니다. 잘 보세요. 역함수는 대충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무리함수가 그려져요. 대충만 그릴 거예요. 만약에 그 무리함수, 그 역함수가 만약에 y = x 대칭해서 이런 형태에서 만난다면 예를 든 거다. 이 녀석이 예를 들면 y = fx 역함수가 되는 거야. 1,3에서 만난다 의미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럼 잘 봐. fx, gx에서 본다면 오케이, fx는 이렇게 쓸 수 있나? f1이 3이라는 얘기지. 이 점 p의 함수값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 말은 x를 1을 대입해. 오케이.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퀄 3. 루트 a 플러스 b는 2가 되네. 맞죠? 제곱하면 a 더하기 b는 4라는 이쁜 식이 나와요. 두 번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오케이. G1도 3이라는 얘기지. 아니 1,3에서 만난다잖아. y = fx랑 gx가. 그냥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조건은 f3 값이 1이라는 거 정의죠. 맞죠? F3은 얼마인데? 아니 x를 3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루트
3a 플러스 b 더하기 1이 1이다. 1 소거되죠. 그럼 제곱해 정리하면 3a 플러스 b는 얼마요? 0이라는 거 알겠지? 맞죠? 1 소거되니까 좌변이 0이잖아. 그럼 근호 안의 값도 0이 돼야 되잖아요. 문자 두 개 풀 수 있죠? 두 개를 한번 빼볼까요? 좌변끼리 한번 빼보세요. b, a에서 3a 빼면 마이너스 2a는 4.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어때요? 구해지나요?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b는 얼마예요? 6이 되겠네? a랑 b 결정돼 안 돼요? 결정되네? 그럼 fx가 이제 정리가 되잖아. 자, fx부터 적어볼게요. gx는 구하려면 아직은 구하기 싫어 한다면 fx부터 적어보세요. 자, 까지 따라오지? 그런데 물은 건 뭘 물었어? 준식은 뭘 물었어요? G5를 물었잖아. G5를 구하기 싫어. 별이랑 둔다면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 뭐지? F 별값이 5라는 게 정의 아니에요. 맞지? 맞나? F와 G는 역함수 관계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G 인버스 별이 5라는 얘기지. 근데 G 인버스 별은 F 별과 같다잖아요. 같은 말 맞지? 그래서 F 별이라는 건 이 X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별을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별 플러스 6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1을 넘기면 4가 되네. 그럼 4는 루트 마이너스 2별 플러스 6 제곱 정리하면 얼마요? 16은 마이너스 2별 플러스 6 암산해볼까? 별값 자리에 뭘 대입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 정의론만 푸는 겁니다. 베네멀리 고등수학 하 경우수 문제 파트입니다. 184쪽. 우선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 없는 용어도 좀 있거든요. 사건이란 게 있어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런데 여기 또 필기할 게 좀 있어요. 이 표현은 수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이런 말을 안 쓰고 시행이라는 단어를 쓴단다. 말 그대로 실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시나 시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연히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나타내야 된다. 사건, 알겠지? 그리고 시행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래서 그 시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모아놓은 걸 뭐라 부른다? 사건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accident.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 한 개의 주사를 던진데 그 나올 수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까지만 본다면 주사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은 뭐가 있죠? 1, 2, 3, 4, 5, 6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이게 주사를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주사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까지를 사건이라 본다면 이까지를 사건이라 본다면 이 사건은 다 모아놓으면 뭐가 돼? 2, 4, 6 알겠지? 그럼 그 사건의 경우 수는 말 그대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의 경우 수를 가지수를 경우 수라는 표현을 쓴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경우 수라는 말을 써. 어렵지? 용어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경우 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빠짐없이 단 중복되지 않게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시행이라는 거 필기 딱 해두시고. 자, 합의 법칙은 자, 이런 단어를 그냥 또 눈이 들어간다고 합이 아니에요. 내 제자들은 내 수업을 받고 나면 항상 이 생각에 드셔야 됩니다. 내가 수백 번 가르쳐 줄 거야.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합을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선생님은 앞으로 두 사건에 밑줄 그으세요.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어로 result. 결과의 밑줄을 딱 그으셔야 돼요.
이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어떤 법칙 쓴다? 합의 법칙을 쓸 겁니다. 두 사건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합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합법칙은 셋 이상의 사건에도 그대로 접목되니까 꼭 이렇게만 써먹을 거예요. 이번에는 곱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곱 법칙도 받아 적으세요. 두 사건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때라고 주세요. 두 사건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칠 때, 그냥 줄 때란 말을 쓸게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을 표현 대신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쓸 거야. 두 사건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때 곱의 법칙이라는 걸 쓸 거예요. 이런 국어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 제자들은 항상 뭐에 집중한다고? 결과에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엑셀 알죠? 엑셀. 원셀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의 세포. 그 엑셀 표면 일행 1열, 일행 2열, 이 셀이 정사각형, 직사각형 표가 이렇게 있단다. 또 이렇게 쭉 해서 뭐 10행 1열이 있어요. 행열이라 부르는데 행열이 부활한다는 말도 있죠. 2015년 교육과정에 사라졌는데 새로 다시 부활한다는 말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엑셀 해본 적 있죠? 거기 보면 거기에 문자를 하나도 바꾸면 그건 전부 다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짧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결과는 내 제자들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걸 합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곱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방법 다 머릿속에 돌아야 됩니다. 자, 이거 간단한 예인데 내가 이 예를 들면서 한번 해줄게요. 합법칙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A에서 B로 가는, 부산에서 춘천으로 간다 치자.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게 있다 치자. 그럼 이 부산에서 춘천으로 가는 방법이 기차가 있어요. P를 통해서 가는 방법, Q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 칠게. 근데 B에서 C로 가는 방법, 열차가 있다 쳐보자. 열차 말고 버스가 있다 쳐볼게요. 여기를 별, 하트, 세모 방법이 있다 치자. 그러면 A에서 C로 갈 수 있는 전체 사건의 수를 적어내 볼까요? 그러면 P길을 선택한 P 열차를 탄 후에 B에서 내려서 별로 갈 수도 있고 또는 P를 갔다가 하트로 갈 수 있을 거고 또는 세모로 갈 수 있잖아. 이 결과는 전부 다 다르죠. 같을 수 있어요? 엑셀표에 적는다면 다르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좋았어. 그러면 Q 열차를 탔어. 그 다음 별로 가는 방법과 P에서 별로 가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지. 결과가 다 다르지. 그러면 Q를 갔다가 하트버스를 타는 건 어때요? 맞나요? Q로 갔다가 세모로 가는 건 어때요? 그렇지. 그래서 이건 세 가지에 대한 세 가지. 3 더하기 3에서 몇 가지? 6가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합으로도 풀었지만 이번은 곱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잘 보세요. A에서 B로 가는 이거를 사건이란 말을 쓸 거란다. A에서 B로 갈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는 몇 가지였어요? 경우수. 그렇지. 이걸 사건이란 말 알겠지? A에서 B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는 2가지인 거예요. 그럼 B에서 C로 가는 사건이란 말을 쓰고 이 사건의 경우의 수, 단위 가지수에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잖아. 그럼 2가지와 3가지는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왜 곱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파란색의 결과물은 초록색의 결과물에 결과 영향을 주죠. P에서 별, P에서 하트, P에서 세모랑 Q에서 별, Q에서 세모, Q에서 하트는 결과가 전부 다 다르죠. 결과에 영향을 주니까 곱을 해서 6가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 합의 법칙은 그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더하시면 돼요. 이건 문제 결이 좀 다르다 그죠? A에서 B로 가는 사건 결과가 B에서 C로 가는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가지에 대한 3가지는 곱을 해서 6가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란다.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맞아요. 설명하실 수 있어야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이해가 돼요. 혼자 힘으로. 그거 하려고 쌤하고 수학 배우는 거 맞지?